안녕하세요. 미소생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경 원장입니다. 딸 하나 두고 있고 한 10년 정도 진료한 한의사예요. 따님이 몇 살이셨죠? 지금 5살이요. 생각 많으시겠습니다. 둘째는요? 둘째는 지금 뭐 계획을 하고 있는데 5살 정도 되니까 뭐 아이도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한번 키워보니까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병의 거의 모든 이제 원인이 다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도 하고 또 아이도 키우다 보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또 아이한테도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아가씨일 때는 뭐 일할 때는 일을 하지만 퇴근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또 퇴근하고 가도 육아로 계속 이어지니까 아무래도 뭐 운동을 한다거나 할 수도 없고 뭐 여가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그냥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논문이나 이런 거를 살펴봐도 이제 스트레스가 확실히 체중 관리하고 이제 영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있는 선행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쭉 이어져 오면서 대사가 이제 많이 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전보다 내가 소량을 먹어도 살이 찌거나 뭐 이런 결과로 이어진 거지, 아무런 뭐 선행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난 물만 먹었는데 살이 찌는 체질이 됐다던가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없겠죠. 그러니까 오랜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해왔던 어떤 습관들이 뭐 대사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 대사력에 저하를 시키니까 적게 먹어도 뭐 살이 찐다든지 뭐 이런 결과가 이어진 거죠. 다이어트가 사실은 지금 뭐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의료적으로도 많이 행해지지만 뭐 관리실 같은 데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요즘 하는 뭐 레몬 주스 같은 것도 있고 뭐 간헐적 단식도 있고, 사실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설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학계에서도 보면은 사실 이게 완전히 바른 다이어트야 혹은 이게 유일한 비만의 치료약이야 뭐 이런 게 없어요. 양방이든 한방이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굉장히 막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비만의 원인인 것 같아서 그 톱니바퀴를 이제 건드리면 그게 이제 연쇄 반응을 해서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반작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 맞는 방법인 줄 알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결과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비만 치료는 과도기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은 부분에 집착을 하다가 어떤 답이 안 나올 때는 사실 한 걸음 딱 떨어져서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게 더 맞는 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다른 게 뭔가, 또 그 중에 공통점이 뭔가를 생각하면 결국 그거거든요.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많게.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보다는 쓰는 게 많아야지만 살이 찌는 것이 사실은 이제 맞는 거죠. 그러면 또 그런 반작용들을 줄이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대사 과정을 이용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사실 좋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은 에너지로는 포도당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포도당은 식사를 하지 않아도 한 3일 정도는 살 수 있게끔 간이나 뭐 근육이나 혈액 속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3일 정도를 사실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때는 3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내가 먹어서 다시 채울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그럼 내버려 두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이제 지방연소, 저희가 이제 실제로 빼고자 하는 지방연소가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지방이 당 신생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당을 포도당으로 다시 전환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죠. 근데 그때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체 활성화가 굉장히 놀랍게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 치료를 해보면 환자분들이 그때 뭐 피부가 굉장히 좋아진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소화기관이 안 좋았었는데 굉장히 좋아졌다든지, 뭐 맑아진 뭐 그런 피부, 그 다음에 뭐 아토피 같은 것들이 뭐 가려움증이 줄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진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네. 몸을 평소하고 다른 어떤 컨디션으로 만들어서 네. 다시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죠. 그게 적어도 한 3일 정도는 그렇죠. 지나야 되는 거다. 네, 지나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식사랑 운동을 조절을 해서 살을 뺀다 해도 어쨌든 3일 이상은 해야지 되는 거고, 어떤 다이어트도 하여튼 3일 이상은 가야지 뭔가 저희가 이제 경험치에 비춰서 보면은 이 몸이 평소에 쓰던 에너지 대사가 아니라 다른 대사를 이용하면서 체중 감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평상 단식 같은 거라고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단식이 그런 방법이잖아요. 근데 사실 단식은 조금 위험한 게 물만 먹고 다른 거는 전혀 먹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가지고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지방을 연소시키는 어떤 그런 대사 과정 중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건강한 사람, 평상시 때 영양 상태가 좋았던 사람은 3일 정도 지속을 해도 이제 그런 게 고갈이 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비만 환자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영양 불균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턱대고 물만 먹고 뭐 다이어트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내가 디톡스를 하겠어, 살을 빼겠어 하다가 다른 이제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돌아가면 어떤 그 보약 다이어트라는 것은 그런 어떤 단식의 장점은 취하되 조절식이라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족해질 수 있는 뭐 무기질이나 비타민은 섭취를 계속 시켜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영양소하고 그 칼로리를 같이 섭취를 한다 그러면 칼로리만 차단을 하고 영양소는 계속 섭취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비만이 이제 유발됐을 때를 살펴보면 이미 내가 기능이나 이런 데에서 불균형이 많이 와 있으니까 한약의 어떤 방위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거를 잡아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거를 본인한테 맞도록 처방을 해가지고 같이 섭취를 하고 미량원소를 섭취를 하고, 또는 뭐 야채나 뭐 과일 같이 필요한 것들을 먹어주고, 또 기간은 또 저희가 그 경험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봤을 때 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최대로 좋은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옆에서 전문가가 보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보약 다이어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환자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면 이렇게 앞에 그 살아온 얘기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하시죠. 나는 필연적으로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살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비만의 원인은 아주 그냥 명백해요. 그냥 많이 먹어서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전제가 붙는데 사용량보다 활동량보다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이 찌시는 거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인정하시기는 조금 이제 어려우시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전제가 붙으면 우리가 평상 때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린 말이 되는 경우가 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정량을 뭐 제 시간에 먹어줘야지 건강하다, 혹은 살이 안 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앞에 전제 조건이 빠져 있는 거죠. 내가 그만큼 매일 규칙적인 활동량과 소비량이 전제가 돼야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예로 들면 굉장히 명백한 게, 내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을 때 넣어야 하는 기름량하고 내가 뭐 인천까지 갔을 때 넣어야 되는 기름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쓴 만큼 기름을 넣고, 그죠? 부족해진 만큼 이제 사용량만큼 기름을 넣는데, 음식은 아까 말한 대로 그게 맞다고 해버리면 나는 오늘은 하루 종일 잠만 잤는데 세 끼 규칙적으로 먹어야 된대. 그래서 어제랑 똑같이 먹고, 오늘은 굉장히 막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는데 어제랑 똑같이 먹어야 되니까 더 많이 몸에서 에너지를 요구를 하는데도 어제만큼만 먹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규칙적인 소비량을 전제로 했을 때 정량을 먹는 것이 맞는 거고, 내가 활동량이 적은데 정량을 먹으면 이제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 소비량보다 많이 먹었을 때 살이 찌는 거죠. 근데 그 많이 먹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뭐 신체적인, 육체적인 이유, 그다음에 하나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육체적인 이유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건강하지 않고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대사력이 떨어졌을 때, 대사력이 떨어지면 똑같이 먹어도 소비해줄 수 있는, 처리해줄 수 있는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제 살이 찌잖아요. 그게 희한해요. 되게 피곤하고, 네. 우리가 되게 피곤하면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어서 힘내라 막 이래요. 네. 근데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적게 먹은 것 같으나, 네. 근데도 계속 살이 찌거든요. 네. 참 그게 항상 이렇게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죠. 근데 피곤하면 아까 많이 먹는다. 근데 하루 피곤해서 많이 먹었다고 살이 찌지 않아요.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먹고 부족하면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더 먹어야지 되고, 근데 내가 사실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불편해서 안 먹어야지 되는데, 아까처럼 지식으로 계산을 해서
아, 나 피곤할 때 많이 먹으래더라. 그래서 많이 먹으면 내 몸하고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사력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유는 내가 대사력이 떨어져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유를 딱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심리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뭐 환경적인 이유 이런 거 없어요. 뭐 나는 뭐 요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살이 찐다. 나는 전업주부라서 하루 종일 애들 새끼 밥 해주느라고 살이 찐다. 근데 그러면 모든 전업주부나 모든 요리사가 뚱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심리적인 요인을 깔고 있는 거죠. 근데 심리적인 요인은 이제 뭐냐면은 집착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맛에 대한 집착.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은 살이 찌지 않아요. 걔네들은 이제 먹는 이유가 오로지 에너지 섭취. 그렇죠. 안 죽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힘들면 먹고, 그 다음에 그게 배가 부르면은 뭐 사자가 옆에 토끼가 또 지나간다고 먹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냐면 이게 축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조리나 요리가 되면서 이 맛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뭐 식재료에 따라서 뭐 식감에서 오는 쾌락도 있고 포만감에서 오는 쾌락도 있고 찾아다니면서 막 먹는 뭐 그런 뭐 쾌락도 있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 맛을 느끼고 식욕이라는 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감각이잖아요. 건강의 상징이에요. 식욕이 없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그 힘들어서 에너지가 떨어져서 느끼는 식욕이 아니라 맛있으니까 그 맛에 대한 집착, 그것을 느끼고자 해서 먹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먹어요. 피곤하면 먹어요. 외로우면 먹어요. 무료하면 먹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의 원인은 이제 어쨌든 많이 먹어서. 근데 그거는 육체적인 이유하고 심리적인 이유,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보면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해결을 하면 1차적으로 좀 비만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일단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피곤하신 거는 육체적으로 힘이 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쉬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뭘 택하셨냐면 그 대신 먹는 거를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하고 답이 지금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느끼냐? 나는 피곤하면 배가 고프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감각을. 그래서 이제 그거는 때가 낀 거죠, 센서에.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알아채면 고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왜 피곤하면 먹고 싶지라고 의문을 가지지 않고, 아, 나는 피곤하면 먹을 게 땡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 먹는 거는 당연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순간, 아, 피곤하면 쉬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이제 달라지셨잖아요. 그럼 다음번엔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아,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되는 거 아시니까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인 원인, 잘 몰랐던 지식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게 이제 체중 감량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도 유지할 때도 굉장히 필요하고. 글쎄요, 이제 그 뭐 자식이나 일을 우선시하고 나를 등한시한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살이 쪘다. 그게 이제 하나의 뭐 이유는 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해서 본인이 행복하냐라고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나는 살 찌어도 상관없어. 자식이 잘 되고 뭐 이제 뭐 일을 잘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다. 그건 제가 봤을 땐 정상인 것 같아요. 남이 뭐 그 사람을 살이 쪘다고 뭐 손가락질을 하든 어쩌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건강으로 이어지면 당연히 이제 빼야 되겠지만, 그런데 나는 그렇게 희생을 해서 살이 쪘는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면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까 잘못된 거죠.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스트레스를 풀려면 뭐 나는 영화를 봐, 음악을 들어, 여행을 가. 그게 이제 맞는 정답인데, 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초콜릿을 먹어, 밤에 라면을 끓여 먹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살이 찌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세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행동이 잘못되고 그게 나한테 불편함을 끼친다는 거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연결고리를 모르시니까 이제 계속 그런 행위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그런 행위는 어쨌든 정신적인 문제인 거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으셔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일하는 여성은 아무래도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뭐 처음에 저도 그렇지만 뭐 집에 가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다음에 식사도 내가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있으면 뭐 아이한테 맞추고 남편한테 맞추고, 그다음에 또 일을 할 때는 뭐 클라이언트한테 맞춘다든지 상사한테 맞춘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좋은 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나쁜 걸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거죠. 그거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 자리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뭐 음식이나 술을 강요한다. 그러면 즐겁게 배가 고프면 드셔야지 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불편하다고 느낌이 와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게 뭐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살이 쪘다. 그러면 또 자기 관리 못한 사람으로 또 무능한 사람은 좀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먹을 수 있을 만큼까지는 맛있고 즐겁게 먹고 그 양이 차면은 제가 좀 더 먹으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저는 뭐 얘기를 뭐 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이렇게 자꾸 바른 방법으로 바꿔가야 되겠죠. 뭐 간단하게 많이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우리 몸의 뭐 70% 이상이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이제 먹어줘야 되죠. 근데 뭐 고인물은 썩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새로운 물로 바꿔줘야지 되는 거고, 뭐 우리 몸에서 어쨌든 뭔가가 사용돼서 찌꺼기가 밖으로 배출된다 그러면 뭐 땀이든 소변이든 대변이든 다 수분을 포함해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어떤 다이어트가 몸에 뭘 대사를 시켜가지고 내가 그것을 밖으로 버린다라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물을 드셔주시지 않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물은 많이 드실수록 좋은 것 같아요. 뭐 2리터 이상 보통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연습을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갑자기 많이 드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실행할 수 있는 방법부터 이제 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데스크에 앉아서 보통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은 사람은 시각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잘 안 먹는 사람은 안 보이면 또 안 드세요. 그러니까 보여야지 되는 거니까 항상 내 책상 위에다가 뭐 이렇게 물통을 놔둬가지고 보이면 이제 먹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나는 뭐 맹물은 잘 못 먹겠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차나 커피부터 뭐 시작을 하셔가지고 거부감이 없는 거 뭐 보리차나 이거부터 시작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점점 사실은 뭐 아무것도 없는 맹물이 제일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체온하고 비슷하면은 사실 대사에도 도움이 되겠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찬물을 먹어야 체온만큼 끌어올리느라고 에너지를 또 쓰니까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대사를 좀 촉진시킨다고 하면 뭐 모두 분자 활동도 그렇고 우리도 보면 따뜻하고 나하고 좀 비슷한 데에서 조금 더 기분이 좋고 움직임이 활발해지잖아요. 찬걸과 뭐 등에 얼음을 넣으면 이렇게 긴장된다든지 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뭐 비슷한 온도의 거를 드시는 미지근한 차나 이런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물을 많이 먹으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래. 그래서 뭐 나는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든지, 뭐 커피를 먹는데 뭐 생크림을 듬뿍 넣어가지고 뭐 먹는다든지, 시럽을 막 펌핑해서 뭐 넣어서 먹는다든지.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당을 드시는 건데, 액상과당이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음식에 있는 당은 사실은 섭취를 하려면 분해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가 거기서 추출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 무슨 대사에 연관된 에너지를 쓸 기회라도 있는데, 액상과당은 말 그대로 피 속에다 포도당을 바로 주입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다이어트에 안 좋죠.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은 물은 잘 안 먹는데 뭐 오렌지 주스하고 뭐 우유만 물 대신에 많이 먹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좀 비만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그런 당이 없는 물, 그다음에 뭐 차 이런 것이 이제 좋고, 그게 좀 익숙해지시면 이제 맹물로 가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눈에 자꾸 노출이 되게끔 하는 게 좋고, 그것도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 알람을 아예 맞춰 놓으세요. 요즘에 휴대폰 많이 가지고 다니시니까 거기에다 물 먹어 이렇게 해서 넣어놓으셨다가 울리면은 마셔야지, 그리고 또 한 컵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습관이 되니까 그렇게 뭐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커피 다이어트 같은 것도 있었죠. 이제 거기는 안에 있는 카페인을 사실 이용한 거죠. 강심작용이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니까 에너지 대사도 뭐 촉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는데, 이제 모든 거는 적당한 게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카페인은 강심작용이 있음과 동시에 그래서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커피를 이만큼 그란대로 먹는다 그러는 거는 내가 물을 이만큼 먹었어 하고 만족감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밖으로 배출되는 물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거는 별로 안 좋죠. 근데 우리가 또 물을 커피를 통해서만 먹는 거는 아니잖아요. 난 물 한 모금도 안 먹었어 해도 드시는 음식에도 다 함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뭐 커피는 절대 안 드시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좀 많은 양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수면에도 좀 방해가 되시고, 그다음에 또 탈수가 되니까 주름도 늘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적당히 드시되,
네. 또 일정한 커피가 아닌 다른 형태의 수분 섭취에도 좀 신경을 써서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비만의 원인은 육체적인 원인, 심리적인 원인을 구별을 했지만 복합적인 게 사실은 제일 많죠. 뭐 장시간 운동을 안 하고 뭐 피곤해서 육체적으로 대사력이 떨어져서 비만이 발생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노출돼 있고 살이 찌고 있는 그 상황의 자체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랑 육체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원인보다 결과에 더 궁금해 하세요. 내가 과연 이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질까? 이 시술을 또 뭐 받으면은 살이 빠질까? 근데 사실은 그거 할 때는 잘 한단 말이에요. 아까 반복적으로 살을 빼는 사람들 보면.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예전에 자기가 살찌게 했던 뭐 생각이나 습관이나 생활을 그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요를 경험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 우리가 흔히 올바른 다이어트라고 알려진 식이하고 운동을 병행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상 체중까지 뺐던 사람도 1년이나 2년, 3년 추적 조사를 해보면 뺐던 체중의 뭐 20% 내외로 유지하는 사람이 뭐 3%에서 7%밖에 안 된대요. 정말 어려워요. 그 네. 운동하면서 뭐 음식 조금 먹고 많이 운동. 네. 그거 계속 못해요.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했다는 것이 사실은 뭐 그게 뭐다라고 얘기할 수가 사실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가 10년을 놓고 봤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로 돌아가면 좀 쪘다 빠졌다 하는데 이게 쪘다가 빠졌다가 쪘다 빠졌다 하는 그 꼭지점들을 연결해 봤을 때 한 10년에 걸쳐서 이게 점점 꼭지점이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른 다이어트를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할 때는 잘했는데 항상 훅 요요가 오고 잘 뺐다가 훅 요요가 와서 꼭지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결과가 오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그 결과에만 집착을 하시고 왜 자기가 살이 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는 아직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맞다라고 뭐 탁 집어서 막 이 방법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를 같이 해주는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그 의사가 해주는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심리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본인이 알아서 일상생활에 돌아가셔도 그거를 안 하시고 고치셔서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치료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면 칼로리 다이어트를 하세요. 그렇죠. 네. 숫자에 그렇죠. 되게 예민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나 이거 먹은 게 몇 칼로리고 뭐고. 근데 사실은 음식에는 칼로리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금방 아시는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이제 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대사도 똑같고 뭐 환경도 다 똑같고 나머지 모든 그 대주 다 똑같다고 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걸만 다르게 한다 그러면 2000칼로리 이 사람 A하고 B가 섭취하는데 A는 아침에 2000칼로리를 다 먹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 밤에는 B는 아침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밤에 자기 전에 2000칼로리를 다 먹어요. 그러면 누가 살이 찔까요 빠질까요 되면 다 아세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생활 습관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건 이제 자율신경이 뭐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그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뭐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밤에는 이제 저장하고자 하는 또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시간대를 가지고 조절을 해도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똑같은 사람이 또 2000칼로리를 먹는데 한 사람은 뭐 잡곡밥에 된장국, 뭐 쌈야채, 불고기 흔히 말하는 건강식으로 차려서 2000칼로리를 꼭꼭 채워가지고 1년을 드신 분하고 햄버거, 치킨, 피자, 콜라, 사이다로 2000칼로리를 채워서 똑같이 드시면 분명히 A하고 B는 이제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 맞추세요. 그런데 내가 막상 다이어트에 들어가면 그거는 다 없어지고 뭐냐면 칼로리만 따지는 거예요. 나 오늘 고구마 하나랑 요플레 하나 먹었으니까 뭐 500칼로리 먹었으니까 1500칼로리 세이브했어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음식은 이제 아까 두 번째 예에서 봤을 때 음식에는 칼로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방을 빼고 싶으면 칼로리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이 잘 연소되고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하는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링크돼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골고루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총 칼로리는 제한을 하시더라도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해 주셔야지 사실은 이제 다이어트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이제 거의 없으시고 다들 어떻게 하면 칼로리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하던 다이어트가 칼로리 다이어트였다 그러면 그런 걸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나왔던 게 뭐 사우스비치 다이어트나 뭐 황제 다이어트. 그건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 가지고 했던 건데 거기서 조금 이제 발전하니까 뭐 GI 수치 계산해가지고 뭐 하는 다이어트 하는데 사람이 하루에 뭐 쌀알 하나 뭐에 있는 영양소를 현대의학으로 아직 다 뭐 밝혀낼 수 없어요. 정량화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잡식 동물이니까 골고루 드시는 게 사실은 맞는데 그걸 정말 말 그대로 골고루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대신 이제 양은 조금 줄여서 뭐 이렇게 드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체중을 감량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한테 이제 전달을 충분히 해주고 환자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또 이제 상담 치료를 통해서 내가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왜 폭식을 하는지 음식이 아까 맛에 집착을 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감량이 또 바르게 되고 그리고 또 추후에 유지가 되는 것도 뭐 그런 걸 알아야지 유지하기가 좀 훨씬 더 쉬우시겠죠. 일단은 뭐 제가 여자이고 저도 뭐 그 요즘에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 막 앉아서 노다지 공부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체중이 굉장히 많이 불어도 받고 또 대학교 때 되게 예쁜 옷 입고 싶은데 뭐 선배들 따라서 뭐 술 먹거나 또 그때는 뭐가 몸에 좋은지 뭔지도 모르니까 뭐 막 먹고 이러는데 왜 막 살은 계속 찌지 막 고민하고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좀 있어서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흔히 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책자에 나온 다이어트를 해서 뭐 실패도 해보고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뭐 학회에도 가입을 하고 뭐 서적도 보고 환자도 진료하면서 보니까 제가 뭐 물론 한의대를 나왔지만 그때는 아직 학생이니까 뭐 학문적으로 미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잘못했던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도 꽤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했었고 또 이제 그걸 알아서 이런 게 있는데 왜 다 이렇게 잘못된 거를 하지 뭐 이런 생각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환자들이 또 많이 왔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쪽으로 사실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이제 비만은 결과가 딱 보이잖아요. 뭐 건강에 안 좋고 미용 쪽으로 좀 내가 자신이 없었는데 치료를 받고 나서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뭐 이런 게 결과로 이어지니까 되게 보람도 느껴지고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 일을 좀 주로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